성 PT와 함께하면 스포츠 지도사 시험에 반드시 합격합니다. 5단원 스포츠와 폭력입니다. 4단원까지가 특히 여러분들께 설명드릴 내용이 많았고요. 5단원부터는 여러분이 더 정독을 잘해주시면 되는 단원들입니다. 하나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1. 스포츠 폭력입니다. 스포츠 고유의 공격성 특성과 폭력성이라고 나오고요. 폭력이란 다른 사람의 의도에 반해 특정 의도를 관철시키기 위해 강제 수단을 행사하는 것, 육체적, 정신적, 영적 침해 등 인간성 전체에 대한 침해를 의미하고요. 2. 스포츠 폭력이라고 하는 건 운동선수, 감독, 심판 등과 같은 스포츠 관계자, 관중 등과 같은 일반인이 운동 경기 또는 훈련 과정 중에 스포츠와 관련하여 고의나 과실로 신체적, 언어적, 성적 폭력 행위를 저지른 경우. 3. 스포츠의 공격성은 경쟁에서 승리를 목적으로 하는 스포츠에는 본질적으로 공격성이 내재되어 있다. 4. 스포츠의 폭력성은 스포츠 경기나 스포츠와 관련해서 남에게 상해를 입히거나 파괴적인 행동을 보이는 것으로서 개인적 폭력과 도구적 폭력이 있다라고 나오죠. 개인적 폭력과 도구적 폭력은 스포츠 사회학과 스포츠 심리학에도 나오는 내용입니다. 개인적 폭력이라고 하는 건 상대방으로부터 공격을 당하거나 좌절 때문에 분노했을 때 화나서 충동적으로 표출되는 폭력 행위고요. 도구적 폭력은 그러한 개인적 감정과 무관하게 팀의 승리를 위해서 수단으로 행사하는 폭력 행위가 도구적 폭력이다. 두 가지 구분하시면 되고요. 5번. 스포츠에서 보이는 공격성은 자신의 한계를 넘어서고자 하는 도전 정신에서 비롯된 본능이다. 6번. 인간 자신의 탁월성을 위해 잠재된 능력을 드러내고자 하는 시도에서 발생한다. 7번. 스포츠 고유의 공격성은 인간의 근원적이고 원초적인 욕망과 살아온 환경으로부터 습득된 것이며 그것들이 표출된 것이다. 8번. 인간의 근원적 경향성과 환경적인 영향으로 비롯된 폭력성 및 공격성이 적절하게 통제되고 자제력을 함양해야 한다. 근원적 경향성에 밑줄을 쳐주세요. 7, 8번이 결국 비슷한 내용인데요. 인간이 근원적으로 이러한 공격성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이러한 근원적 경향성은 교육을 통해 바람직한 방향으로 이끌어 가려고 이제 노력하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스포츠에서 발생하는 폭력의 유형 구분을 보시면 직접적 폭력, 구조적 폭력, 문화적 폭력이 있습니다. 직접적 폭력은 상해를 입히려는 의도가 있는 행위, 가시적이고 파괴적인 행위를 직접적인 폭력이라고 하고요. 의도의 밑줄, 가시적, 파괴적의 밑줄을 쳐주세요. 그리고 의도가 노골적이진 않지만 관습적으로 반복된 폭력은 구조적 폭력입니다. 관습의 밑줄 쳐주시고요. 구조적 폭력은 비가시적이고 장기간 이루어집니다. 비가시적의 밑줄, 장기간의 밑줄을 쳐주세요. 상해를 입히려는 의도로 하는 행동으로서 직접적 폭력이 있고 관습처럼 반복된 비가시적인 폭력은 구조적 폭력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언어 및 행동 양식 등의 상징적 행위를 통해 가해지는 폭력은 문화적 폭력입니다. 언어 및 행동 양식에 밑줄 쳐주시고요. 상징적 행위에 동그라미를 쳐주세요. 위해를 옳은 것이라고 정당화하여 문제가 되지 않게 만들기도 합니다. 이거는 하나의 문화다 보니까 이렇게 이루어진다라는 식으로 위해를 옳은 것이라고 정당화해서 문제가 되지 않게 만들기도 하는 것이 문화적 폭력입니다. 스포츠에서 발생하는 폭력의 유형으로 직접적 폭력, 구조적 폭력, 문화적 폭력을 구분해서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2번 폭력 관련 이론입니다. 책에 나온 내용을 보기 전에 칠판 한번 보시면요. 폭력에 관한 견해로서 여러 학자들이 얘기하는 부분이 있는데요. 그 중에서도 대표적으로 구분되는 부분이 폭력을 본능으로 보는 학자와 문화적, 사회적 관계 속의 관행과 문화다라고 보는 입장이 있습니다. 본능으로 보는 학자로는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 로렌츠가 있고요. 문화적, 사회적 관계 속에서의 관행과 문화다라고 보는 학자는 마르크스와 엘리아스, 더닝이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크게 구분하면 이렇게 두 가지로 구분하지만 그 안에서도 학자들마다의 입장이 다 다르고 이 외에도 많은 학자들이 있는데요. 대표적인 학자로서 몇 명만 알고 계시면 되고요. 1번 아리스토텔레스는 분노로 나와 있는데요. 폭력이 인간 내면의 분노 감정에서 시작된다라고 주장했습니다. 아까 칠판에서도
아리스토텔레스는 본능이다라고 보는 입장이었죠. 설명 한번 보겠습니다. 분노는 자제력이 없음을 말하며 욕망으로부터 나오는 인간의 행위이다. 분노는 온화한 분노와 지나친 분노로 구별되며 인간은 분노하되 절제된 분노를 지지해야 된다. 절제된 분노에 밑줄 쳐주시고요. 분노를 잘 다스릴 줄 알아야 된다라는 입장이 아리스토텔레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폭력 관련 이론에서 아리스토텔레스는 분노라는 단어가 키워드가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나오는 건 푸코의 규율과 권력입니다. 위계질서의 엄격한 구조 속에서 권력이 폭력으로 생산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고 있다. 권력은 누군가가 소유하거나 가질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공간적인 배치에서 발생하는 것이다. 규율을 근간으로 하는 권력이 생산적이다. 푸코는 누가 권력을 행사하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규율을 근간으로 하는 권력이 생산적이며 폭력으로 변질되는 것을 우려한 학자입니다.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되고요. 한나 아렌트는 나치 정권 시절에 엄청난 학살을 저지른 사람을 취재를 했었는데요. 이 사람이 말하길 본인은 명령을 충실히 따른 군인일 뿐이고 나치 정권이 패했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지 내가 저지른 학살 자체는 문제가 없다라고 생각을 했다고 합니다. 많은 사람을 학살하고도 이러한 생각을 하는 건 스스로의 잘못을 스스로 파악하지 못하고 죄책감을 못 느끼는 것으로서 이것은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사유하지 않기 때문에 발생된 문제다라고 얘기했는데요. 옳고 그름을 분간하지 않고 스스로 판단하지 않는 무사유가 악의 근본이다. 어느 사회에서 누구든지 이럴 수 있기 때문에 악의 평범성이라는 단어를 제시했고요. 설명 한번 보시면 스포츠계에서는 오랫동안 폭력이 아무런 죄책감 없이 습관처럼 행해지고 있다. 폭력에 길들여진 위계질서와 문화가 폭력을 폭력으로 인식하지 못하게 하고 있다. 이러한 사회에서는 사유의 부재로 인해 폭력적이고 억압적인 행위가 지속될 수밖에 없다. 사유의 부재에 밑줄을 쳐주세요. 사유의 부재는 생각의 부재라는 거고 이거는 즉 무사유를 얘기합니다. 옳고 그름을 분간하지 못하고 스스로 판단하지 않는 상황을 얘기하고요. 스포츠계의 폭력도 무사유로부터 발생한다라고 주장하는 입장이 한나 아렌트의 악의 평범성입니다. 그러다 보니 한나 아렌트는 폭력은 괴물이나 악마처럼 괴이한 존재가 아니라 평범한 일상 속에 함께 있다고 했습니다. 평범한 일상에 밑줄 쳐주시고요. 악을 멈추게 할 유일한 방법은 생각과 반성이라고 했습니다. 생각과 반성에 밑줄을 쳐주세요. 한나 아렌트가 주장한 건 악의 평범성이다 보니까 폭력은 평범한 일상 속에 함께 있다고 표현하는 거고요. 사유의 부재로 발생한다고 했기 때문에 악을 멈추게 할 유일한 방법은 생각과 반성이라고 보았습니다. 그 다음 보시면 학교 스포츠에서 선수에게 폭력을 가하는 감독도 한 가정의 평범한 가장이다. 운동 중 체벌을 가하는 것은 좋은 성적을 거두어야 하는 감독의 직업적 행동이다. 여기서도 보시면 평범한 가장이 폭력을 행한다는 거죠. 악의 평범성을 얘기하는 거고요. 후배들에게 체벌을 가한 것은 감독의 지시에 따른 행동으로 나의 책임이 아니다. 이러한 표현도 생각의 부재, 사유의 부재를 바탕으로 한 표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4번 홉스의 폭력론입니다. 인간의 폭력적인 속성을 자연 상태와 욕망의 체계에서 발견했습니다. 자연 상태와 욕망의 밑줄을 쳐주시고요. 인간은 누구나 자신을 보호하려는 본성을 가지고 자신 이외에 다른 사람은 자기 보존을 위협하는 잠재적 폭력이 된다. 잠재적 폭력에 밑줄을 쳐주세요. 인간의 폭력적인 속성을 욕망의 체계로 본 게 홉스의 폭력론이고요. 5번 지라르의 폭력론입니다. 자기가 좋아하는 운동선수의 폭력을 따라하게 되듯이 폭력의 원인은 공격 본능이나 자연 상태가 아닌 모방적 경쟁 관계로 봅니다. 모방적 경쟁 관계에 밑줄을 쳐주세요. 모방 욕구는 주체와 닮고자 하는 대상 사이에 심각한 갈등을 불러오는데 이를 모방적 경쟁이라고 합니다. 폭력의 원인이 공격 본능이나 자연 상태가 아니라 내가 좋아하는 운동선수의 폭력을 따라하듯이 모방적 경쟁 관계로 생긴다라고 보는 것이 지라르의 폭력론입니다.
하나하나 내용을 완전히 암기하신다기보다 본문 내용을 보고 어느 학자의 이론인지만 매칭하실 수 있으면 되겠습니다.